동영상 많이 올리네요. 이왕 올리는 거 생각난 김에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올릴 수 있으니까요. 국내 회사 쪽에 대해서 전산실 그리고 뭐 있죠? 서비스 회사 그리고 솔루션, 이렇게 솔루션 회사 세 가지를 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글쎄요. 나눔의 기준이 약간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나눠진 거고요. 좀 더 약간 시스템의 모습으로 나누자면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주로 많죠. 예.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SI와 SM 부분 이렇게 또 한번 짚어볼 만할 것 같아서 하나 더 띄워봤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먼저 국내 SI를 먼저 보자면요. 그러니까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 IT 내에서 이 문화가 어떤 거냐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요즘 얘기 말로 이제 사스 형태죠. 네. 서비스 형태의 사스 형태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어떤 그 안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 자체가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 많이 부합한다면 그게 이제 ERP가 될 수도 있고 CRM, SCM 등등이 뭐 HCM 뭐 이렇게 뭐 그게 된다면 이렇게 구매를 바로 해서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입맛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스가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잘 안 맞는 부분? 왜냐면 이제 뭐 국산은 나을 수도 있는데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제 실제 현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의 모습일 수도 있고 UI나 UX가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많지 않은 이런 시스템 통합 같은 SI가 성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하는 입장, 그러니까 종업원, 인플로이 입장에서 회사를 선택을 할 때 SI 성격의 회사가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도 뭐 SI성 프로젝트에 다수 이제 투입되고 이제 실제 진행을 했었는데 SI 회사가 뭐 대기업도 이제 지금은 전통적으로 SI가 예전에 비해서는 서비스 회사가 성장하면서 SI의 조금 그 뭐랄까 그 점유율이 좀 인지도가 좀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축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SDS나 CNS나 그 뭐 CNC 같은 대형 시스템 통합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입사원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때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에서 개념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SI 회사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좀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결국은 고객사 자체에서 이런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하게, 그건 이제 공공도 마찬가지고 금융, 제조, 뭐 통신, 모든 전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IT 시스템에 대해서 SI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SI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나 또는 그죠, 사업 수행 관점에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계속 사업이 발주가 될 거고, 계속 인력 투입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한 구조지만 SI에서만 계속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인 거죠. 그게 맞으면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대다수가 이제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시스템을 맞춰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트러블이 많습니다. 왜냐면 고객들은 보통 리소스, 그러니까 인력 리소스나 이런 시스템 리소스에 대해서 사실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바꾸죠. 근데 바꾸면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 투입 인력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RFP에 이제 제안에 대한 이런 걸 이제 제안하라고 이제 RFP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이 나중에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발주자에서 이제 사실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문서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해서 구축하는 과정에서 RFP 당시의 생각과 나중에 실제로 적용하려고 테스트를 할 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걸 어떻게 뭐 전에 그랬다고 해서 계속 갑니까? 당연히 변경 관리하면서 추가 요구사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 수행사에서는 이미 이전에 그 RFP 스펙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투입 계획이라든지 인력 운용을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이 치고 오면서부터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위험 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납기가 지연되고 테스트가 뭐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퀄리티가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다 이런 경우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IT 시스템에 대한 자산 리소스에 대한 성숙도가 예전과 비교해서 지금 여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지금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척박하다. 뭐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척박하고 되게 나쁜 선례들이 많아요. 나쁜 선례들이 많고 사실 이 SI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업종을 변경을 해서 새로운 이제 업종을 변경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데 좀 그게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있고 해결하려고 이슈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산재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차세대급 SI는 사실은 프로젝트 기간도 굉장히 길고 나중에 몇 년짜리 뭐 2, 3년짜리 마지막 통합 테스트 할 때는요. 거의 한 달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거의 집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고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이런 SI성의 일을 하는 회사들도 규모가 있겠죠.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 이하 뭐 소규모 회사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SI 사업부, SI 뭐 구축팀 여기에 일자리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떨까라는 부분, 약간 신입 입장에서 또는 뭐 경력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되는데 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쪽 가셔도 돼요. 네. 되기는 한데 그래서 계속 말씀 제가 드리는 자기 자신의 흥미 그리고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성향이 어느 쪽이냐. 왜냐면 이쪽이 맞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약간 보수적인 조직에서 일하는 게 좀 일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경우 되게 좀 답답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SI는 사실은 딱 프로젝트 기간이 있고 해당되는 기간에 뭐 PM만 잘 만나고 PL만 잘 만나면 정말 유연하게 잘 이제 그러니까 흘러갈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 프로젝트 완료까지 구축이 완료까지 잘 흘러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게 성취감도 있고 되게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축하면 내 커리어에 한 줄 또 추가되는 거고 커리어 관리에서도 좋고 또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프로젝트 때마다 기술을 새롭게 얹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습득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좀 틀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인력들은 사실 학습되지 않은 인력은 채용하거나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숙련된 인력을 이제 그 기술을 잘 쓰던 사람들을 채용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SI가 이제 프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숙련도 있는 친구들을 빨리 채용하고 빨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높게 받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프리랜서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리를 알고 SI 회사에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또한 정답은 없는데 이런 생리를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런 SI도 이제 대기업의 SI를 가게 되면 그나마 난데 약간 이제 소규모 회사 이하에서의 SI 업체, 소위 말하는 협력업체나 하청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업무량도 많고 또 아무래도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다 보니까 중간 업체에서 마진을 뽑기 위해서 좀, 네, 좀 이렇게 도달되지 않은 인력 등급을 좀 이렇게 높이 올려서 이제 실제 투입한다거나 이런 약간
장난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 그 투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감적인 어려움들은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SI 회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현실일 뿐이지 이렇게 계속 되진 않겠죠. 뭔가 계속 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 위해서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참 지금도 어려운 그 난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